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짧다면 짧은 인생, 웬만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40대가 되어 보니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을 하는 거,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동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큰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동서에게는 큰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증의 관계인 동서와는 첫 만남부터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도 동서지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가벼운 트러블이 있었기에 저도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희 동서는 질투가 많아요. 제가 결혼할 때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 동서는 이미 서방님과 십수년 전에 결혼해 고등학생 애 둘을 키우고 있었죠. 자기가 둘째지만 오랫동안 이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서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니 질투도 나고 위기의식이 느껴졌나 봐요. 자기가 형님 노릇을 하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제가 형님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땐 잘 풀고 넘어갔었죠. 앞으로 제가 동서랑 살 것도 아니고 가끔씩 만나니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정엄마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식당이 좀 잘 돼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이에요. 그러다 엄마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저 혼자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돈을 좀 잘 버니 동서도 저한테 비빌만 했던 거죠. 형님,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돈 좀 있으세요? 저희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 조심히 말씀드려요. 생활비? 뭐 돈이야 빌려줄 수 있지. 얼마 정도? 뭐 큰 거 산 적 있어? 갑자기 왜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야? 얼마? 내가 빌려줄게. 아휴, 애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대입 바라보고 있는데 학원비 내야 해서요. 그런데 요즘 학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단일 학원은 많은데 학원 한 개 늘렸더니 바로 빵꾸가 나네요. 게다가 애들도 성장기라 얼마나 먹어대는지 열심히 먹어야 하고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시키게 해주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돈이 부족한 이유가 애들 학원비라고 하니까 안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동서한테는 약간의 앙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애들은 참 예의 바르고 예뻤거든요. 첫 만남부터 저를 큰엄마라고 부르면서 많이 따랐고요. 인사도 잘하고 가끔 문자도 할 정도로 꽤 친해졌어요. 저도 제 조카라고 하니까 귀엽고 마냥 예뻤죠. 제가 여유가 있는데 조카들을 밀어줄 수 있잖아요.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응원하는 마음에서 동서한테 모자란 생활비를 빌려줬고요. 그렇게 동서가 두어 번 정도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 번째가 되었을 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갚지도 않고 빌려가기만 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동서, 내가 전에 빌려준 돈도 안 갚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또 빌려간다고? 그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돼? 서방님도 월급 받잖아. 갚을 계획이 있긴 한 거야? 아유, 당장은 안 되고 천천히 갚아도 될까요? 돈은 모자란데 애들은 시키는 만큼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멈추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니면 형님, 제가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요. 형님 가게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제가 비빌 곳은 형님밖에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동서가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일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알려주고 우리 직원들이 알려주는데도 잘 처리를 하지 못했죠.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일을 의욕을 갖고 아주 잘했어요. 초반에는 솔선수범하면서 일을 잘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힘들고 더러운 일은 아예 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러 실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쌓아놓은 그릇을 옮기라고 하면 그 그릇들을 다 엎어서 결국 여러 사람 손을 거쳐야 했어요. 저녁에 손님들 다 가면 대청소를 하는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가서 다 끝날 무렵에 나타나기도 했죠. 요령 피우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직원들의 원성도 높아져서 제가 따로 말을 했습니다. 동서,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다른 직원들도 다 돈 필요해서 일하는 거야.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고, 능력이 없으면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우, 형님,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형님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게요. 동서, 진짜 열심히 할 마음이 있긴 해. 여기저기 요령 피우면서 시간 때우는 거 아니야? 쓰레기 버리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실수도 잦고 청소할 시간만 되면 화장실 가고 솔직히 눈에 너무 보여서 하는 말이야. 아우, 아니요, 형님. 저 진짜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손목이 약해요. 저 터널 증후군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 건 못 들었고요.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스트레스 받는 밤이 되면 배가 아파요. 제가 앞으로 이런 것들 잘 조절해 볼 테니까 아우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나만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아니야. 실수를 하고 몸이 아프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양해 구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운 마음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같이 일하는 사이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아우, 예, 형님. 직원분들과 잘 지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수가 많아서 죄송해요.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야. 내가 부탁 좀 하자. 우리 가게 일 많은 거 알아. 그래서 월급도 다른 가게보다 많이 주는 거고.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동서 부탁할게. 제 역할을 다 해줘. 한 번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자 동서는 다음 날부터 또다시 새 사람이 되어 잘했어요. 그때 느꼈죠. 동서는 항상 다른 꿍꿍이를 꾸미다가 그게 세심하고 철저하지 못해서 항상 들통이 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꿍꿍이를 누군가한테 들키고 나면 다시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걸요. 아무튼 그때 그 일도 일단락되고 동서가 일도 열심히 하니까 흐뭇했어요. 이제 더 이상의 시련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바보같이 일만 하고 살았다가 애도 안 생기고 무릎에 염증 생기고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도 있어서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아파도 굳굳이 일을 했었죠. 이 가게가 어떤 가게예요? 저희 엄마가 한평생 대박집을 꿈꾸다가 그 소원을 이룬 가게거든요. 저는 하루도 쉴 수가 없었죠. 저는 단골들도 많고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많이 찾아오는 맛집으로 부상되다 보니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저희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영업은 이렇게 일이 힘들고 고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죠. 스트레스와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었지만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딱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게 처음이자 마지막 휴가였어요. 저도 힘에 부쳐서 남편한테 좀 한탄을 했어요. 내 삶이 참 고달픈 것 같아. 어릴 때는 이렇게 매일 일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돈이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다니까. 그래, 맞아. 돈이 행복이 될 수는 없지. 당신이 요즘 많이 힘에 부친 것 같아.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잖아. 쉬엄쉬엄 해.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나도 알지만,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네. 나는 내 일에 대해 책임감이 너무 큰 것 같아. 다른 사장님들은 뭐 지배인 도서 전반적인 매장 일을 맡기지만 내가 못 놓아서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해. 아니,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이대로 살다간 진짜 큰일 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해질지 잘 생각해봐. 돈이야 지금까지 많이 벌었잖아. 쉬어가도 돼. 남편의 조언대로 건강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았죠. 그동안 여기저기 많이 아팠고 마사지로 여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오고 뭐 했습니까? 아이, 조금 있으면 하반신 마비가 왔을 겁니다.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까지. 아이, 고통이 꽤 컸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지금 이 무릎도 이렇게 부어 있는데. 아직 40대 중반인데 몸을 왜 이렇게 혹사했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일을 쉬면 안 되니까 일하다 보니 몸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 아이고 참, 나이 먹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요.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한바탕 혼이 났고요. 수술 날짜를 잡아왔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입원을 했고 수술까지 했어요. 가게에 못 나가자 병문안으로 온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가게는 걱정 마시고 회복에만 신경 쓰세요. 가게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일고 나가볼 테니까요. 동서, 정말 고마워. 아이, 동서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직원들도 다 일 잘하고 있지? 동서, 좀 부탁할게. 힘들 때 가족이 힘이 되어준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동서는 정말 열심히 일해줬고 가게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럭저럭 잘 돌아갔습니다. 회복 후 가게에 복귀했는데요. 수술 전과 같은 컨디션이 아니라 일을 더 할 수 없었어요. 가게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상선에도 이상이 생겨서 완전히 건강을 잃고 말았죠. 병원에선 쉬라고 권했고요. 저도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정이 없었어요. 정말 쉬는 게 답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직원들한테 맡기고 연장에 나간 것도 언 1년 정도인데 가게에 사장이 없으니 빈틈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제 눈에 보이면 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사장이 자리를 비워서 맛이 없어졌다는 말도 많이 들렸거든요. 게다가 자재가 잘못 올 때나 계산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았고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하자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번아웃도 세게 왔죠. 일해서 뭐하나, 돈 많이 벌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많았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내가 자리 비우면 일이 터지는 것도, 아무튼 그냥 가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했었죠. 남편은 공무원인데요. 이런 장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자기가 꾸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많은 돈을 벌어놨고 저희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벌어도 금전적으로는 충분했어요. 여기서 여담이지만 세상이 참 공평해요. 저에겐 아빠가 없지만 아빠 엄마 두 몫을 해내는 엄마가 있었고요. 한평생 가난하게 컸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큰 재물을 벌게 해줬고요. 이제는 돈은 많지만 건강과 아이는 못 갖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돈이 많아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속사정 들어보면 짠내나요. 너무 짠해서요. 저랑 남편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만났거든요. 저는 장사를 해서 결혼이 늦었고 남편은 비혼주의자여서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 제가 41살, 남편은 45살이었어요. 남편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많이 늙으셨고 아프셨어요.
남편이 첫째지만 어머님도 자식을 늦게 낳았다고 해요. 어머님이 거의 여든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한평생 자기 엄마가 아픈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 제가 이렇게 아프니 남편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건강부터 챙기라고 한 거죠. 저도 건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게를 정리하려고 했고요. 저희 가게가 나름 대박집이라서 인수하려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팔려고만 하면 일이 빨리 진행될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부동산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을 보니 동서가 물어봤어요. 형님, 가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시고 저한테 넘기는 게 어떠세요? 그래도 남보다는 낫지 않아요? 어머, 동서가 가게 운영에 관심 있었어? 그리고 가게 인수할 자금 있어? 나야 남보단 동서가 낫지. 제가 자금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 테니까 꼭 저한테 넘기세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저야 어떻게 일군 가게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넘기는 것보단 아는 사람이 훨씬 편하고 그동안 동서가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줬으니 저를 이어서 잘 가게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돈이 많이 모자라요.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좀 가격을 낮춰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면 나도 좀 그래. 동서도 알잖아.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일궈냈는지. 애정이 많은 가게야. 그래서 많이 낮춰줄 수는 없어. 남편이랑 은행도 많이 다니고 저희 제2금융권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많이 부족해요. 금액 맞추려면 4금융까지 가야 하나 싶어요. 아니, 그렇게나 많이 모자라? 2금융권도 이자율이 비싼데 어떻게 4금융까지 가?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낮춰줄 테니까 추후에 나한테 돈을 낼래? 할부라고 생각하고. 아휴, 형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가게를 저에게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한데 형님한테는 계속 감사한 일만 생기네요. 가게 인수받고 이 명성 그대로 잘 이어져. 그거면 돼. 가격은 부동산 통해서 말할게. 이후 동서는 어떻게 자금을 만들어 왔고요. 법적인 서류도 잘 정리했습니다. 동서에게 가게를 넘기고 저는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 46이었죠. 오랜만에 쉬니까 좋더라고요. 남편이랑 여행도 가고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니 정말 새로웠어요. 운동을 병행하니 몸이 좀 더 개운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시원섭섭했지만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어요. 동서는 사장이 되더니 더 생기가 넘쳤어요. 가끔 가게에 가서 둘러보기도 했는데 날씨 영향인지 매일 줄지어 서던 손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끊기진 않았죠. 그렇게 몇 개월 흘렀을까요? 어느 날 동서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오늘 오기로 한 아줌마가 2명이나 펑크 내고 안 오고 주방은 하수구 막혀서 난리고요. 일손이 부족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긴 저만한 인력이 없죠. 그 가게 사정 다 아는 사람 중 저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쯤 도와주는 건 제 체력에도 괜찮았어요.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씻고 갈게. 한 30분 걸려?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봐. 저는 동서의 다급한 요청에 저도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가게에 가니 동서가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대기가 길어지니 사람들과의 언쟁이 좀 있기도 했대요. 전 가자마자 앞치마를 바로 메고 일을 시작했어요. 형님, 제일 급한 게 주방이라서요. 지금 하수구가 뚫렸는데 그릇이 모자라요. 설거지부터 부탁드려요. 주방으로 갔더니 설거지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님들께 나갈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끗이 처리해 가고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메뉴 구성이 달라진 게 아니겠어요. 때마침 주방에 들어온 동서한테 말했죠. 동서, 구성이 달라진 것 같네. 뭐가 변경된 거야? 빠진 건 없지. 추가된 건 있어도 빠지면 안 돼. 우리 문서로 약속했잖아.
아, 그게요. 그 야채값이 너무 올라서 같이 나가는 샐러드 빼고 단무지로 대체했어요. 형님, 지금 메뉴 변경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 도와주기로 했으면 일 좀 빨리 도와주세요. 나갈 그릇이 없대요. 뭐라고? 아니, 샐러드랑 단무지가 동급이니. 그리고 내가 뭐든 바꾸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아유, 알았어요, 형님.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동서는 제 말을 들은 척 만척하며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날은 다시 샐러드로 바꾸라고 하고 나왔어요. 다시 샐러드로 바꿨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다행히 동서가 말을 잘 들어서 되돌려 놨습니다. 또 몇 개월 뒤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게가 한산해서 들어가 봤어요. 대기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가게 안은 꽉 차 있는 정도였어요. 동서랑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계속 안 좋은 말을 듣고 있었나 봐요. 여기 반찬이 왜 이래요? 이거 샐러드 안에 고춧가루 이거 뭐예요? 혹시 남은 음식 재탕하세요? 재탕이라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연히 들어간 거겠죠. 다시 갖다 드릴게요. 아니요, 저 이거 안 먹습니다. 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정말 별로네요. 손님은 화를 내고 가셨고요. 저는 이상한 촉이 들어서 주방으로 들어가 자재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치솟는 물가에도 끝까지 고집한 게 국내산 재료였거든요. 내가 먹지 못하는 거 남한테 팔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 부분도 특약에 넣었었거든요. 그걸 동서가 어긴 겁니다. 동서, 중국산 재료들이 많네? 내가 국내산만 쓰라고 그렇게 말했고 이 부분은 특약으로 넣은 거 잊었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진짜. 게다가 반찬 재탕하는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반찬을 재탕해? 저도 그때는 엄청 화가 났어요. 말이 곱게 나가지 않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동서의 반응이 더 황당했어요. 형님, 이제 제 가게예요. 그만 상관하시라고요. 지나가는 길이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엄연히 가게 제가 치르고 인수한 거고요. 가게를 운영하는 건 사장 마음이지. 왜 이렇게 참견을 하세요? 진짜 이러는 형님이 더 꼰대 같아요. 예전에나 사장이지 지금은 사장도 아니잖아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동서한테 화가 나서 설거지 그릇에 있는 접시 하나를 들고 땅에 던졌습니다. 제가 화난 것을 표현한 액션이었죠. 그랬더니 동서가 눈을 뒤집고 덤벼드네요. 어머, 이게 무슨 경험 없는 짓이에요? 어디서 기분 나쁘다고 그릇을 깨요? 형님, 저한테 대가리 깨져 볼래요? 뭐? 대가리? 동서 진짜 미쳤구나. 너야말로 법으로 처벌받고 싶어? 이런 거 다 계약서에 작성된 건데 이런 식으로 어길 거야? 가게를 넘길 때 음식에 대한 자재 및 구성 등은 바꾸지 않겠다고 특약으로 해놨습니다. 어길 시 법적 책임의 의무가 있고요. 그까지 계약이 무슨 소용이에요. 해봤자 솜방망이 쳐버릴 테고. 이제 내 가게인데 형님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동서 미쳤구나.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재료나 자재들, 메뉴 구성들 바꾸지 않는다는 걸로 내가 가게도 싸게 넘겨줬잖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달라고 했어? 내가 그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특약으로 넣었잖아. 근데 그걸 어겨? 이거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다 찍어놨고 우리 내용도 녹음되고 있어. 이 형님이 미쳤나? 왜 남의 가게 냉장고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찍어? 그리고 동의 없이 녹음하면 이거 불법인 거 몰라요? 너도 그럼 나 신고해. 나도 너 신고할 테니까 어디 서로 신고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동서는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전 주인인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작정하고 법적인 소송 준비했죠. 가게를 넘긴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국산 재료를 안 쓰니 당연히 전보다 맛도 떨어졌고요.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반찬을 재탕하니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 여기저기에서 일이 터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동서는 직원들한테만 나무랐어요. 제가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함께했던 주방장님이 있었는데요. 동서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그만둔다고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주방장입니다. 저 오늘 사표 냈어요. 이대로는 일 못하겠어요. 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주방장님이 나가시면 가게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사장님 나가시고 가게가 많이 변했어요. 재료도 바뀌고 구성도 바뀌고 매일 하던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피곤하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하고 그냥 손님들 드시는 곳만 치워요. 가게도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벌레도 생기고 이상한 이물질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저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제 탓으로 돌리는 거죠. 제가 대드니까 그만두래요. 그래서 사표 썼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안 되지. 아주 엉망이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구나. 주방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주방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제가 다 속상하네요. 바로 세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직원들도 빈정상에서 떠났고 포털 사이트의 가게 평점도 완전히 최하로 떨어졌어요. 다들 사장 바뀌어서 맛 변했고 예전 가게 아니라고 리뷰가 올라왔죠. 이물질이 나온 사진도 엄청 올라왔고요. 심지어 사장과 싸웠다는 일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랜 단골이신 분도 이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고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떻게 일군 가게인데 그냥 유지만 해도 무난하게 잘 될 곳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제가 괴로워하니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법적으로 가는 건 내 입장에서 볼 땐 좀 심한 것 같아. 한 번은 기회를 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욱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또 마음이 쓸데없이 여려서 이런 막무가내 동서인데도 불구하고 잘 타일러 보려고 했어요. 아휴, 내가 너무 그런가? 바로 법적으로 해결할 거라고 한 게 좀 그렇긴 해. 그래도 동서인데 너무 다그치기만 했나? 대화로 잘 풀어봐. 재수 씨 생각도 들어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화도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가 좀 너무했나 싶기도 했어요. 제가 불도저 같은 성격이라 너무 밀기만 했나 싶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한 번은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좋게 좋게 일을 처리해 보려는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동서를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빙 둘러서 있던 줄은 없었고 가게도 한산했어요. 저는 가게로 들어가 동서를 만났어요. 동서, 가게가 좀 한산하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내가 다시 처음부터 알려줄까? 형님, 걱정 마시라고요. 제 가게니까 제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형님은 건강에나 신경 쓰세요. 동서도 돈 벌고 싶어서 이 가게 인수한 거잖아. 사람들 소문 무섭고 빨라.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 얼른 해야 해. 일단은 재료들을 다시 내가 거래했던 것부터 바꿔보자. 그리고 반찬 재탕은 이제부터 안 돼. 구성 바꾼 것도 다시 돌려놓고. 동서의 표정이 구겨졌죠. 싫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어 죽겠다는 마음을 얼굴로 과감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감정 섞인 말을 내질렀어요. 야, 네가 형님이면 다야? 네가 전주인이면 다냐고. 사사건건 이렇게 상관할 거면 못하러 가게를 팔았어? 신경 꺼? 동서는 말이 안 통했고 저도 더 이상 봐주기 싫었어요. 가족이고 뭐고 간에 계약 위반했으니 결국 법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죠. 변호사도 만나고 소송을 준비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서방님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형수님, 저 솔직히 서운합니다. 제 와이프와 잘 지내시면 안 될까요? 가게도 팔았으면 전적으로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냅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사람을 피말리게 하세요? 서방님,
저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동서가 제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계약서에 특약 걸어놓은 거 있고요. 제가 동서 가게 도와주러 갔다가 구성 바꾸고 원산지 바꿔서 사람들 속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것들 말하니까 오히려 신고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니까요. 제 와이프가요? 아이 세상에.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 오히려 형수님이 맛집이라고 속이고 돈 더 받아낸 줄 알았다고요. 전 사실 형수님이 의심스러웠어요. 저도 분명 형수님이 대박집 음식점을 했던 걸 알고 있었지만 저희 와이프가 운영해본 결과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와이프가 그러는데 형수님이 일부러 가게를 비싸게 팔려고 자기를 속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법적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나온 거고요. 서방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히려 제가 더 당했다고요. 제가 전부터 느낀 거지만 동서가 참 이간질을 잘하네요. 20년간 대박집이었는데 동서가 맞자마자 쪽박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서방님도 그걸 정말 모르셔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야말로 저를 어떻게 보셨으면 좀 서운하네요. 와이프가 잘해보고 싶은데 형수님이 하는 것만큼 안 되니 불안한 것 같아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망하죠. 누구 맘대로 원산지 바꾸고 반찬 재탕하고 구성을 바꿔요? 나라도 그런 음식 먹으러 안 가지. 그래도 인수자금 6억이나 땡겼었는데 잘하고 싶은 거죠. 그거 다 빚이에요. 네? 6억은 무슨 6억이에요. 동서가 자기 돈 없다고 해서 제가 2억에 팔았구만. 제가 거저 팔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특약을 넣은 거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장사해서 할부로 갚기로 했고. 서방님, 모르셨어요? 예? 2억이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분명히 6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형수님한테 좀 많이 서운한 감정이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그럼 저희 와이프한테는 얼마를 받은 거예요? 저 일단 8천만 원만 받았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돈 부르지도 않았어요. 서방님도 참, 그럼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시지. 그럼 동서는 대체 남은 5억은 어디다 쓴 거래요? 알고 보니 동서가 남편한테 인수자금 뻥 쳤고요. 서방님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고 모자란 돈은 또 금융까지 받아서 6억을 맞춰서 줬다고 합니다. 동서한테. 동서는 서방님한테 그 이자는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했대요. 이자 갚으려면 더 많은 돈을 남겨야 하니까 재료를 더 싼 걸로 바꿨고요. 인건비도 아끼려고 그 주방장도 내쫓은 거죠. 서빙했던 직원들도 다 자르고 일당직 사람들로 바꿔서 가게가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딱 보기만 해도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다 알아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모르겠지 하며 원산지 속에서 팔았으니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물질을 피하려면 정리와 청소는 매일 매시간 해야 하는 건데 그걸 안 하니 당연히 가게 평판이 바뀌게 된 거지요. 동서가 나머지 5억은 어디로 꿀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마진을 더 남기려고 가게를 말아먹고 있었고요. 서방님도 이 사실을 알고 열이 받아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 동서가 서방님한테 제욕을 하며 이간질을 시켰대요. 어쩐지 그때 제 와이프가 형과 형수님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아주 강조를 했어요. 형수님이 돈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고 하면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한테 인수인계하면서 돈 받을 거 다 받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이간질 시킨 것 같네요. 동서는 그러고도 남지. 서방님 하나만 구워 삶으면 되니까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을 줄 알았나 봐요. 절대로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아주 연 끊고 살자고까지 했다니까요. 저도 그때 참 순진하게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하고 와이프 말만 고집 곧대로 믿고 형과 형수님을 오해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 같아도 믿지.
동서가 그렇게까지 말하고 날뛰는데 그러니 서방님도 나나 내 남편한테 진짜 6억을 받은 거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던 거고.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도대체 그 5억은 어디다 쓰려고 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걸까요? 내가 진짜 이 여자를 가만 놔두나 봐요.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서방님은 눈이 돌았고요. 서방님과 말하다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동서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영업이 다 끝났고 정리 시간에 동서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어두운 가게 안에서 청소는 안 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 짐 정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지. 힘들게 올려놓은 가게 평판 개판 쳐놓고 뭘 잘했다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할 줄 몰랐어? 야, 마음씨 굳겠어. 어디서 신경질 부리러 왔어? 여기 내 가게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가게라고. 그까지 특이야? 어디 한번 그런 걸고 넘어가 봐. 내가 눈 하나 까움뻑 할 것 같아. 밥 싸먹으러 올 거 아니면 이제 찾아오지도 마. 알았어? 그때 괜히 불러가지고 아주 귀찮은 일 생겼네. 제가 너무 오지랖인가요? 동서는 저에게 엄청 덤벼들었고 배로 막 밀치기까지 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넘어졌고 제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서가 저한테 험한 말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죠. 그때 어느 노신사가 가게로 성큼성큼 들어와 동서의 뒤통수를 가감히 내리쳤습니다. 아이씨, 당신 누구야? 아니, 당신 그때 음식에 돌아왔다고 한 사람 아니야?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왜 남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손님인 것 같아. 내가 건물주다. 내가 바로 여기 건물주라고. 어디서 사장님을 밀치고 욕을 해? 건물주요? 제가 여기 가게 사장이에요, 사장. 건물주면 사람 막 때려도 돼? 돼. 못된 것들은 맞아도 싸지. 내가 여기 생길 때부터 계속 단골인 사람이야. 여기 사장님 어머님 계실 때부터 단골이었다고. 그런데 가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아, 진짜 이 사람들이 미쳤나. 다들 내가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든 말든 무슨 상관들이래? 가게 팔았으면 닥치고 뒤돌아보지 말고 꺼지시고요. 건물주면 제때 월세만 받으면 되잖아요. 왜 다들 나한테 난리냐고. 내가 심하게 정의로운 사람이라 월세만 받으면서 살지 않거든. 월세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내가 뭐 건물이 한두 채인 줄 알아? 어디서 시건방을 떨어? 내 건물 수준 떨어지게 하는 건 못 참지. 어디서 질 떨어지는 것이 와서 내 건물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내가 재계약 해줄 줄 알아? 네? 재계약이요? 그게 뭔 소리야. 당연히 쭉 가는 건데. 어머, 동서는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 세상 물정 그렇게 몰라? 인수인계는 나랑 한 거고 건물 계약은 건물주랑 하는 거지. 건물 계약이 끝나가니까 건물주랑 계약해야지. 이 바보 같은 거. 여기 인수할 때 계약서 바꾸면 우리 계약도 이제 다시 할 때가 왔어. 나는 이 재계약 반대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나 치과 갔다 왔어. 치과. 임플란트 해야 한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밥 먹다가 이가 부러지게 하나.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따지러 왔어. 그리고 치과 의사 선생이 그러는데 내가 씹은 게 돌이 아니라 쇠래, 쇠. 어디서 쇠덩이를 넣은 거야? 새라니요. 저희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할아버지가 넣어놓고 저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명예훼손까지 하시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내 아들이 변호사라고. 알아? 건물주는 다음 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부동산에 말했나 봐요. 동서가 오열을 하면서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형님, 저 이제 어떡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죠? 형님 말이 맞았어요. 모든 순서가 있는 건데 제가 너무 돈 생각만 했어요. 이사 가면 가게가 잘 될까요? 가게도 망했고 쫓겨나는데 그 많은 빚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저 사실은 가게 이전할 돈도 없어요. 매달 적자라서 이전할 돈도 없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휴, 너무 후회돼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요. 동서는 오열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말했고요. 저에게 사과하며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에서 용서하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요. 동서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동서 돈 있잖아. 나한테는 인수공 다 깎아놓고 서방님한테는 6억이라고 했다며? 그 돈 고스란히 갚으면 되겠네. 형님이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아니, 혹시 저희 남편 만났어요? 제가 그러면 인수금 속인 것도 다 알아요? 서방님이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서방님이 며칠 전에 날 찾아왔었어. 얘기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 동서, 그렇게 사람 속이고 다니면 안 돼. 손님들한테는 원산지 속여. 지 남편한테는 인수금 속여. 나한테는 뭘 속였니? 저희 동서 진짜 멍청한 것 같아요. 저와 동서, 서방님 모두가 가족인데 이 거짓말이 영영 안 들킬 줄 알았나 봐요.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런 쪽으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동서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버렸으니 그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 5억 어딨어? 아직 쓰진 않았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게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줄만 했었을 테니까 아직 안 썼을 것 같은데? 아휴, 그거 통장에 예치해 놨어요. 장사라는 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저도 보험은 들어놔야죠. 망하면 저희 이 돈 가지고 혼자 살려고 했어요. 뭐? 동서, 지금 말 실수한 것 같은데? 망하면 그 돈 가지고 혼자 살려고 했다고? 서방님한테는 6억의 빚을 넘기고 동서가 사람이야? 동서는 자기도 말실수를 한 것 같자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도 서방님께 전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 낳고 십수년을 같이 산 남편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고 자기는 돈만 챙겨서 쏙 빠져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완전 서방님 뒤통수 치려고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동서 이 나쁜 것이 서방님한테는 5억을 훔치고 나한테는 싸게 내 가게 인수했으면서 지 혼자 돈을 더 모으려고 했던 거죠. 까딱 잘못하면 이혼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도 이대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서 가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방님도 마침 가게로 와 있었어요. 가게는 이미 폐업 분위기로 손님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대박집이 쪽박집으로 변했을까요? 서방님은 참지 못하고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당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직장 생활하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래? 우리가 가족은 맞냐? 우리가 부부는 맞냐고?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뭐? 이혼? 네가 뭔데 나랑 이혼할 생각을 해? 해도 내가 하지. 집에 있는 돈은 다 끌어다가 써서 망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이혼이야. 아니, 형님이 그래? 형님이 그렇게 말했냐고. 정말 입 싸다. 아까 말한 것을 그대로 가서 일러 바치냐? 그래도 내가 대출금 이자는 갚아주고 있었잖아. 나도 당신한테 거짓말만 한 건 아니라고. 대박집인데 그 정도는 갚고도 떼부자가 될 줄 알았지. 혹시 몰라서 뒷돈 챙겨둔 거였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너 혼자 떼부자 되려고 했던 거겠지. 돈 어딨어? 5억 그 돈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통장에 있다며. 내 돈이야. 내가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준 내 돈이라고. 뒷돈도 망하면 대출받은 사람은 나니까 나랑 이혼하려고 튀려고 한 거잖아. 줄게. 줄 건데 은행 가야 줄 수 있어. 당신도 참 그렇다. 와이프인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형수가 하는 말만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도 벌어서 갚으려고 했지. 대박집인데. 그 정도는 금방 갚고 떼부자가 될 줄 알았단 말이야. 뭘 더 들어. 형수가 전화 녹음한 거 들려준 건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어. 당신 속마음 내가 다 들었다고.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줄게. 아유, 아니야. 내가 정말 이혼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이야? 내 진심이 아니라고. 진심이 아닌데 돈을 그렇게 뒤로 빼돌려?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질려서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애들 어릴 때는 동네 아줌마들과 이간질 놀이하고 형 결혼하니까 형수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것도 모자라 형과 내 사이도 이간질을 시켜. 나 당신 못 믿어. 그러니까 이혼해. 아, 잘못했어. 정말이야. 정말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잘못했어. 이혼만은 절대 안 하게 해줘. 아유, 우리 애들이 무슨 죄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더 불쌍하지. 당신과 분리하는 게 좋겠어. 애들도 다 컸고 사리 분별할 줄은 아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 모든 돈이 낱낱이 밝혀지자 서방님은 이혼을 요구했어요. 동서가 어떻게 해서든 이혼만은 막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서방님은 냉정했습니다. 동서가 뒤로 빼돌린 5억을 다시 돌려받고 이혼을 진행했고요. 동서가 죽어도 이혼만은 안 하겠다고 해서 협의 이혼은 못하고 소송으로 갔어요. 길고 긴 싸움에서 동서가 사고치고 다닌 게 인정되어서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았고요. 되려 서방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조카들도 서방님이 키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서는 저한테 1억 주고 산 가게까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건물주한테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건물주가 그때 동서의 뒤통수를 갈긴 게 계약 만료되기 딱 3개월 전이었고요. 결국 동서는 말없이 가게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게를 이전할 돈도 없고 유지할 수 있는 비용도 없기 때문에 폐업을 했어요.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많이 아프고 무너졌지만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보내줬어요. 건물주 할아버지는 거기에 더해 임플란트 비용까지 청구했어요. 식당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주의할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쇠를 음식에 일부러 넣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고 명예도 훼손했잖아요. 재판부는 동서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 건물주 할아버지에게 드리라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원산지 속인 것도 걸려서 벌금을 냈고요. 저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특약사항 위반으로 고소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는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지킬 건 지키지 않고 돈만 쫓다가 빚만 잔뜩 만들고 이혼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지킬 건 지키고 의무를 다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어도 대박집 명성이 이어갔을 텐데 말이죠. 제가 바라던 것도 그 명성이었고 그 명성 때문에 인수금도 조금 받고 특약사항을 넣은 거였는데 이런 걸 다 어긴 동서의 건방짐이 동서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인터넷에서 저희 가게를 추억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도 많이 회복을 했고 갑자기 요리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가게가 있던 그곳에 아직 새 주인이 들어오지 않아 비어있길래 같은 위치지만 좀 더 작은 평수로 얻어서 장사를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일을 한다면 전처럼 너무 일만 해서 제 건강을 위협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한정 판매로만 팔아서 워라밸을 맞출 생각이 있어요. 돈이 다는 아니니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더 큰 이상향을 쫓다가 지금 가진 것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큰 돈을 쫓다가 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잃는 제 동서 일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현명한 해안 그런 것보다 기본을 지키는 성실함만 있어도 이 세상은 제법 선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